훈련병들 사이로 한윤서가 조용히 걸어 나왔어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있던 윤서의 모습은 다른 입소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이름 한윤서입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없습니다. 접수대 간부가 고개를 들었어요. 21살 여자가 보호자 연락처 없이 입소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하지만 윤서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혼자 와도 된다고 들었는데요. 간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문제 없다면 굳이 따질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윤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다른 훈련병들과 함께 내무반으로 향했어요. 첫 며칠은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새벽 기상 나팔 소리에 벌떡 일어나고 세면장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식당에서 배식을 받아먹는 일상이 시작됐죠. 윤서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다른 여자 훈련병들과 어울리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고 교관들 앞에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체력 검정 시간이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팔굽혀펴기 테스트에서 윤서는 남자 훈련병들보다도 많은 개수를 해냈습니다. 1분 30초 동안 42개를 기록했죠. 같은 분대 남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쟤 뭐야? 헬스장 다녔나? 여자가 저렇게 힘이 세다고? 윤서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고 대학교에서는 암벽 등반 동아리 활동을 했거든요. 체력에는 자신이 있었어요. 사격 훈련 시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K2 소총을 처음 잡아보는 훈련병들이 표적지에 총알 맞히기도 힘들어할 때 윤서는 첫 발부터 8점대를 기록했어요. 정상훈 중위가 망원경으로 표적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윤서, 전에 사격해 본 적 있나?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잘 맞히지?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집중하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격할 때는 호흡을 맞추고 표적과 가늠자와 가늠쇠가 일직선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건 말이에요. 엄마가 왜 그런 걸 알고 있는지는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 직업이 뭐냐? 는 동기들의 질문에 윤서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어요. 군인이에요. 어디 부대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지연이 헌병대장이라는 것도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것도 30년 넘게 군복을 입고 살아온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특별 대우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윤서는 점점 훈련에 적응해갔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여자 훈련병들은 윤서를 은근히 부러워했습니다. 남자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훈련받으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남자 훈련병들은 윤서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여자가 자신들보다 잘한다는 게 자존심에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 여자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가족이 군인이라고 했잖아. 미리 배워온 거 아닐까? 뒷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의심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입소 3주차 목요일 밤 야간 유격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에서 지도와 나침반만으로 목표 지점까지 도달해야 하는 훈련이었어요. 훈련병들은 4명씩 조를 이뤄 각각 다른 코스를 배정받았습니다.
윤서가 속한 3조에는 김민수, 박정호, 이상철이 함께였어요. 모두 체력이 중간 정도 되는 남자 훈련병들이었죠. 처음에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윤서가 지도를 읽는 실력이 뛰어나서 다른 조들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야, 한윤서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걸 다 알지? 김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윤서는 아무 대답 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와 함께 등산을 자주 다녔고 지도 보는 법도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이 시간쯤 지났을 때 생겼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던 중 박정호가 갑자기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정호야. 괜찮아? 이상철이 다급하게 달려갔어요. 박정호는 가슴을 움켜쥐며 힘들어했습니다. 평소에도 체력이 약한 편이었는데 무리한 행군 때문에 탈진 상태가 된 것 같았어요. 물 좀. 박정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윤서는 즉시 자신의 물통을 건네주고 박정호의 상태를 살펴봤어요. 맥박이 너무 빨랐고 체온도 평소보다 높았습니다. 이상해요.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윤서가 말했지만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 훈련 중이잖아. 함부로 이탈하면 안 돼. 그래도 사람이 먼저죠. 윤서와 김민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겼습니다. 규정상으로는 훈련 중 임의로 코스를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건 금지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박정호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무전기로 신고하자. 이상철이 제안했지만 무전기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산속 깊은 곳이라 전파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거든요. 잡음만 들릴 뿐 본부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잠시 고민했어요. 규정을 어기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동료의 안전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어요. 군인의 첫 번째 임무는 동료를 지키는 거야. 제가 길을 알아요. 여기서 가장 가까운 길로 나가죠. 윤서가 결심했습니다. 지도를 다시 펼쳐보니 목표 지점과는 반대 방향이지만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임도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가면 구급차를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김민수와 이상철은 망설였지만 박정호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윤서의 판단을 따르기로 했어요. 윤서는 박정호를 부축하고 나머지 2명은 짐을 나눠 들었습니다. 30분쯤 걸어서 인도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 순찰 중이던 헌병 차량을 만날 수 있었어요. 박정호는 즉시 병원으로 후송됐고 나머지 3명은 훈련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정상훈 중위가 윤서를 불러냈습니다. 한윤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고해. 윤서는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박정호가 탈진해서 어쩔 수 없이 코스를 이탈했다고 말이죠. 하지만 정상훈 중위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훈련 코스를 변경했다는 거군. 동료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안전은 핑계고 결국 명령에 불복종한 거 아닌가? 정상훈 중위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박정호는 단순 탈진이었고 하룻밤 쉬고 나니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윤서의 행동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한윤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윤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른 훈련병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징계위라니 심각하네. 제대로 걸렸구나. 여자가 나서서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어. 뒷말들이 윤서의 귀에 들어왔지만 윤서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똑같이 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동료를 버려두고 훈련을 계속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윤서는 독방에서 징계위원회 소집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작은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으니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라면 뭐라고 할까? 실망할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해줄까? 하지만 엄마는 아직 윤서가 입대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전날 저녁, 전체 훈련병들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정기 교육 시간이라고 했지만 분위기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간부들의 표정이 유난히 엄숙했거든요. 윤서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항상 앞자리에 앉는 게 관례였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정상훈 중위가 연단에 올라섰어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육을 하겠다. 최근 일부 훈련병들 사이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행동이 발견됐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한윤서 일어서. 윤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00여 명의 훈련병들이 모두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야간 유격 훈련 중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말해봐.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동료가 탈진해서 병원에 후송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코스를 변경했습니다. 누가 그래도 된다고 했나? 정상훈 중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윤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다. 여기는 군대야. 드라마가 아니라고. 정상훈 중위가 강당 전체에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훈련병들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개인의 판단으로 명령을 어기면 부대 전체가 위험해진다. 윤서는 묵묵히 서 있었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고개를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 훈련병들, 잘 들어. 군대에서는 성별로 봐주는 것 없다. 똑같은 기준, 똑같은 책임이다. 뒤쪽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여자애들은 감정적이야. 괜히 나서서 일만 크게 만들어. 남자였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윤서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날 정도였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훈 중위는 계속해서 윤서를 지목했어요. 한윤서, 너는 왜 군대에 왔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하는 건 군기 위반이야. 하지만 동료의 생명이. 닥쳐. 정상훈 중위가 소리를 질렀어요. 강당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변명하지 마. 규정을 어긴 건 사실 아닌가? 윤서는 입을 다물었어요. 변명할 생각도 없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훈련받으면 실전에서 어떻게 되겠나? 적이 나타났을 때도 개인적인 판단으로 행동할 거냐? 정상훈 중위는 윤서 주변을 돌며 계속 말했어요. 마치 재판정에서 피고를 신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답해봐. 전쟁터에서도 이렇게 할 거냐?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피가 맺힌 손으로 전투복 매무새를 가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동료를 버리고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일부 훈련병들은 윤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상훈 중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반성은커녕 오히려 당당하네. 반성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정상훈 중위가 윤서에게 한 걸음 다가섰어요. 윤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어긴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당 뒤쪽에서 누군가 작게 박수를 쳤어요. 곧 몇 명이 더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훈련병들은 여전히 조롱하는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히 해. 정상훈 중위가 소리를 지르자 박수 소리가 멈췄습니다. 한윤서,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받을 거다. 그때 가서도 그런 식으로 나올 건가? 윤서는 바른 자세로 경례했어요. 충성.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상훈 중위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다른 교육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교육이 끝나고 강당을 나오면서 같은 분대 여자 훈련병 몇 명이 윤서에게 다가왔어요. 윤서야, 괜찮아. 너무 심했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남자 훈련병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꼴 보기 싫어. 여자가 왜 저렇게 나와? 원래 여자들이 그래. 끝까지 우기잖아.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내무반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독방에서 혼자 있으면서 생각이 많았습니다. 과연 자신의 선택이 옳았을까? 너무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 하지만 박정호가 쓰러졌을 때의 상황을 떠올리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징계위원회 당일 오후 6시, 훈련소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오늘 밤 8시에 열릴 징계위원회 때문이었어요. 윤서는 독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태섭 대령이 훈련소장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당직 간부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대령님, 헌병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헌병대? 무슨 일인가? 정기 순찰차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30분 후에 도착 예정이라고요. 김태섭 대령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헌병대의 정기 순찰은 보통 미리 공지가 나오는데 갑작스러운 방문이었거든요. 누가 온다고? 한지현 대장님이 직접 오신다고 합니다. 김태섭 대령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한지현 헌병대장은 군 전체에서도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육사 수석 출신의 30년 군 생활 동안 한 번도 흠집 없이 올라온 철의 여장군이었거든요. 지현이가 왜 갑자기? 김태섭 대령과 한지현은 육사 동기였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예의를 지켰습니다. 오후 6시 30분 훈련소 정문에 검은색 헌병 차량 2대가 나타났어요. 앞차에서 내린 사람은 별 2개가 달린 정복을 입은 한지현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와 카리스마가 압도적이었어요. 한지현 헌병대장입니다. 경비병들이 차렷 자세로 경례했어요. 한지현은 간부들의 안내를 받으며 훈련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태섭 대령이 직접 나와서 맞이했어요. 지현아, 갑자기 무슨 일이야? 정기 점검입니다. 요즘 훈련소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러 왔어요. 한지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평소보다 더 공식적인 말투였습니다. 특별히 점검할 게 있나? 징계 관련 업무를 보려고 합니다. 최근 훈련병 징계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김태섭 대령은 순간 당황했어요. 설마 한윤서 건 때문에 온 건 아니겠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아, 여자 훈련병 하나가 훈련 중 규정 위반했어요. 오늘 밤 징계위원회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떤 사안인가요? 한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김태섭 대령은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야간 훈련 중 동료 구조를 위해 코스를 이탈한 사건이라고 말이에요. 흥미롭네요. 그 훈련병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지금요? 네. 징계위원회 전에 미리 확인해보죠. 김태섭 대령은 어쩔 수 없이 윤서가 있는 독방으로 안내했어요. 정상훈 중위와
서주연 소대장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독방 앞에 도착했을 때 한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성이 같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지만 묘한 예감이 있었습니다. 한윤서 훈련병입니다. 간부가 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 안에서 윤서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자르고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한지연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윤서야. 한지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너무 작아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윤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윤서의 눈이 커졌어요. 꿈인가 싶었거든요. 왜 엄마가 여기에 있는 걸까요? 한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딸이 군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대령님, 이 훈련병이 징계 대상이라고 하셨죠? 한지연이 김태섭 대령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규정 위반으로. 잠깐요. 한지연이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서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서 있었어요. 정상훈 중위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말했어요. 대장님, 이 훈련병은 야간 훈련 중 명령 불복종을 했습니다. 동료를 구한다는 핑계로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한지연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정상훈 중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핑계라고 하셨나요? 네,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부대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주려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규정은 규정입니다. 한지연은 다시 윤서를 바라봤어요. 딸의 얼굴에는 지난 몇 주간의 고생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꺾이지 않았어요. 훈련병 한윤서. 네. 윤서가 차렷 자세로 대답했어요. 왜 규정을 어겼나? 동료가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변 간부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님, 하지만 규정이. 정상훈 중위가 말하려 했지만 한지연이 손을 들어 막았어요. 그 아이는 제 딸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김태섭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정상훈 중위는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서주연 소대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독방 안에 흐르는 정적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한지연의 말이 떨어지자 독방 안이 얼어붙었어요. 김태섭 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정상훈 중위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주연 소대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어요. 김태섭 대령이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딸이라고요? 30년 넘게 알고 지냈는데 처음 듣는데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상훈 중위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그럼 왜 신상정보에 보호자 연락처가? 제가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윤서가 끼어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특혜 받고 싶지 않아서요. 한지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특혜라니? 엄마 덕분에 좋게 봐주는 거 싫었어요. 윤서의 말에 한지연은 순간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상훈 중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몰랐습니다. 몰랐으니까 괜찮다는 건가요? 제 딸이라는 걸 알았으면 다르게 했을 건가요? 정상훈 중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럴 생각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왜 누구의 딸인지에 따라 징계 기준이 달라져야 하나요? 한지연의 말에 모든 간부들이 숨을 죽였어요.
헌병대장의 위압감이 독방 전체를 감쌌습니다. 그때 윤서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윤서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싫었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거 정말 싫어요. 한지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윤서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저는 그냥 똑같은 병사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실수하고 혼나고 징계받고 싶었다고요. 윤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왜 항상 완벽해야 해요? 왜 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한지연 대령의 딸답게 행동해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그런 말만 들었어요. 윤서가 울면서 쏟아내듯 말했어요. 엄마는 항상 군인이 먼저였잖아요. 집에 와서도 계급장 떼지 않고 저한테도 명령조로 말하고. 한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딸을 제대로 키우려고 엄격하게 했던 일들이 상처가 됐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독방 밖에서 다른 훈련병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헌병대장이 온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간부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김태섭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이 자리는 정리하고 따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요. 윤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더 이상 특별 대우 받기 싫거든요. 윤서는 바른 자세로 서서 한지연을 바라봤어요. 엄마, 저는 엄마 딸이기 전에 그냥 한윤서예요. 징계받을 일을 했으니까 징계받을게요. 한지연은 딸의 단호한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빠졌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안쓰러웠고 미안하면서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널 군인으로 대하려 했던 게 상처였구나. 한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동안 딸에게 군인의 기준을 강요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됐거든요. 정상훈 중위와 서주연 소대장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헌병대장의 딸이 자신들 부대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거든요. 대장님, 그럼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정상훈 중위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윤서가 다시 한번 말했어요. 엄마, 제발 그냥 가세요. 저 혼자 해결할게요. 하지만 한지연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딸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국방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렸습니다. 헌병대장의 딸이 징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상부까지 올라갔거든요. 회의 테이블에는 군 간부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참모총장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윤서의 징계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지연이 보고를 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차분했습니다. 윤서가 동료 구조를 위해 코스를 이탈한 상황과 그동안의 훈련 성과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감찰부장은 신분을 숨기고 입대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투명성에 위배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지연은 딸의 의지였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김태섭 대령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며 윤서의 실제 훈련 성과를 공개했습니다. 체력 검정 1등급, 사격 우수, 야간 훈련 최상급 성과였어요. 특혜라고 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었습니다. 회의실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렸어요. 일부는 규정 위반이 명확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일부는 동료를 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때
참모총장이 핵심을 짚었어요. 정작 중요한 건 윤서의 행동이 옳았는지 그른지였습니다. 규정을 어겼지만 동료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말이에요. 감찰팀이 논산훈련소에 파견됐어요. 3일간의 집중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서와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 교관들, 간부들을 상대로 전방위 면담이 진행됐어요.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윤서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확인됐거든요. 일부 교관들이 여자라는 이유로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는 증언이 나왔어요. 특히 정상훈 중위의 경우 여자 훈련병들에게 유독 엄격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반면 윤서를 함께 훈련받은 동기들의 증언은 달랐어요. 윤서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료들을 도왔다는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박정호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들은 윤서의 판단이 옳았음을 보여줬어요. 김태섭 대령은 조용히 한지연을 백업했어요. 30년 군 생활 동안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상부를 설득했습니다. 윤서가 어떤 남자 훈련병보다 뛰어났다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어요. 의료진의 소견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정호의 당시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했다는 것이 확인됐거든요. 윤서의 신속한 판단이 없었다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게 의료진의 결론이었어요. 감찰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핵심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윤서의 행동은 동료애에 기반한 올바른 판단이었다. 둘째, 일부 교관들의 성별 차별적 태도가 문제였다. 회의는 3일 동안 계속됐어요. 각 부서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고 전례를 검토하고 향후 방침을 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지연은 매일 회의에 참석해 딸을 변호했지만 동시에 공정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마침내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참모총장의 결재를 받은 공식 문서였어요. 윤서의 징계는 무효 처리되고 오히려 모범 사례로 기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 오후 윤서는 독방에서 나와 다시 내무반으로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보는 동기들의 얼굴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일부 훈련병들은 윤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헌병대장의 딸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후였거든요. 어떤 이들은 부러워했고 어떤 이들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윤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어요. 원래 목표였던 평범한 훈련병으로 지내는 건 이제 불가능해졌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만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정상훈 중위는 감찰 결과 후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윤서를 대할 때 조심스러워했고 다른 여자 훈련병들에게도 예전처럼 까다롭게 굴지 않았습니다. 상부에서 성별 차별에 대한 경고를 받았거든요. 서주연 소대장은 오히려 윤서에게 더 친근하게 대했어요. 원래도 윤서를 아꼈지만 이제는 공개적으로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됐어요. 윤서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체력 검정에서는 남녀 통틀어 1등을 했고 사격에서도 만점을 기록했어요. 이제는 누구도 실력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엄마와의 관계도 그렇고 앞으로의 군 생활도 그랬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받는 게 여전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훈련 4주차가 끝날 무렵 김태섭 대령이 윤서를 따로 불렀어요. 대령실에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서가 대령실에 들어서자 김태섭 대령은 따뜻한 미소로 맞아줬어요.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태섭 대령이 윤서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새로 창설되는 여성특전사 부대의 창설 멤버로
스카웃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윤서는 깜짝 놀랐어요. 여성 특전사 부대는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거든요. 최고 수준의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여성들만 선발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섭 대령이 설명했어요. 윤서의 훈련 성과와 위기 상황에서의 판단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료 구조 사건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정은 윤서의 몫이었어요. 일반 부대로 가서 평범한 군 생활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김태섭 대령은 충분히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여성 특전사라니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도 컸어요. 또다시 특별한 관심을 받게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결심했어요. 도전해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딸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훈련소 수료식이 다가왔어요. 6주간의 기초훈련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윤서는 우수훈련병으로 선정됐고 전체 훈련병을 대표해 소감을 발표하게 됐어요. 수료식 당일 대강당에는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참석했어요. 하지만 윤서의 자리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연은 공적인 자리에 참석하면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윤서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어요. 어차피 혼자 시작한 길이었으니까요. 소감 발표에서 윤서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힘들었지만 많이 배웠고 동료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전체 훈련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가 윤서의 실력을 인정했거든요. 여자라서가 아니라 뛰어난 군인이라서 박수받는 것이었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윤서는 짐을 쌌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부대에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여성 특전사 창설팀으로 말이에요. 동기들이 하나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같이 고생했던 여자 훈련병들은 윤서가 자랑스럽다고 했고 남자 훈련병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윤서는 6주 전 처음 들어왔던 정문을 바라봤어요.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성숙해졌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버스에 오르기 전 윤서는 한 번 더 훈련소를 돌아봤어요. 힘들었지만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군인으로 거듭난 곳이기도 했고요. 6개월 후 여성 특전사 창설팀 훈련장에서 윤서는 후배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여성 지원자들에게 기본 전술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서는 이제 중사 계급을 달고 있었어요. 창설팀에서 가장 빠른 진급이었습니다. 실력과 리더십이 뛰어났거든요. 훈련장 한쪽에서 한지연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딸의 모습을 보러 몰래 온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아직 부담스러웠거든요. 윤서는 후배들에게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논산훈련소에서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동료를 위해서라면 규정도 때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규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규정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윤서의 말에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윤서를 존경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윤서는 한지연의 존재를 눈치챘어요.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후배들 앞에서 사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 훈련이 모두 끝나고 윤서는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지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6개월 만에 마주하는 자리였지만 어색함보다는 그리움이 컸습니다. 한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하고 있구나. 네, 덕분에요. 윤서의 대답은 여전히 딱딱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미안해, 윤서야. 그동안 너무 엄격했나 봐. 한지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딸과 떨어져 지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윤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군인이면서 동시에 엄마였던 한지연의 고민을 말이에요. 내가 자랑스럽다. 정말로. 한지연이 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딸의 어깨가 예전보다 훨씬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엄마도요.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윤서의 말에 한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딸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아서 기뻤거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부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모녀의 모습이 신기했는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한지연이 윤서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특전사 훈련은 어떤지, 동료들과는 잘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말이에요. 예전처럼 명령조가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윤서도 훈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적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후배들을 가르치는 일이 보람찬다고 말했어요. 한지연은 딸의 성장한 모습에 놀랐어요. 6개월 사이에 진짜 군인이 되어 있었거든요. 리더십도 생겼고 말하는 것도 당당해졌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한지연이 물었어요.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여성 특전사 부대를 제대로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 윤서의 답에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이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기뻤습니다. 1년 후 여성 특전사 부대 창설식이 열렸어요. 윤서는 창설 멤버 대표로 사단장 앞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성 특전사 1기 창설을 완료했습니다. 창설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지연도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윤서는 한지연에게 다가가 격려했어요. 훈련병 한윤서, 사단장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한지연은 딸의 격려를 받으며 뿌듯했어요. 이제 윤서는 진짜로 독립된 군인이 되었거든요. 엄마의 딸이 아니라 한윤서라는 이름으로 인정받는 군인 말이에요. 수고했다, 중사. 한지연도 공식적으로 답례했어요. 이 순간만큼은 엄마가 아니라 상급자로서 말이에요. 창설식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그 작은 식당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후배들 가르치는 것도 좋고 새로운 도전도 좋고요. 윤서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길을 찾았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한지연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걱정보다는 믿음이 컸습니다. 윤서가 스스로 잘해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격하게 키워줘서요. 덕분에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윤서의 말에 한지연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후회가 보람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기숙사에서 일기를 썼어요. 논산훈련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난다고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갈 차례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